우리가 계속 미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길이의 단위인 미터와 시간의 단위인 초는 20세기에 자연표준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이죠. 질량의 단위는 참 오랫동안 그 자연표준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어, 100년이 넘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통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변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1791년에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미터의 세제곱을 부피로 정하고 그 부피에 해당하는 증류수의 질량, 자, 그러니까 뭐 물이죠. 물의 질량을 질량 단위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고 1795년에는 이제 1cc의 물의 질량, 녹론전 기준으로 그것을 이제 1g으로 정했는데 여기 cc는 그 큐빅 센티미터의 약자죠. 큐빅 센티미터. 예, 그러니까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말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그 부피를 1cc라고 하고 그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 녹는점 기준으로 그것을 이제 1g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세기 말에는 이제 물을 기준으로 질량의 단위를 정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1799년에 킬로그램 원기를 제작합니다. 이게 그냥 금속 덩어리를 임의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어, 그 킬로그램의 단위로 정하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앞에서 그 정의했던 물을 기준으로 질량을 쟀던 거하고 일치하게끔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해요. 그리고 1889년 제1차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그 킬로그램 원기를 질량의 단위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미터 원기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금속 덩어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1kg이라고 하자. 이것이 무려 13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국제 킬로그램 원기인데요. 영어로는 International Prototype Kilogram (IPK) 또는 이게 르그랑 K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본 하나를 제가 이제 그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본은 프랑스에 보관하고 복제품을 국가별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국가 원기라고 부릅니다.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 따로 보관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한 번씩.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든 거냐면 백금 90%, 이리듐 10% 합금으로 만들었고 지름과 높이가 모두 39mm의 원기둥입니다. 임의로 그냥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1kg이라고 하자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총 4개의 국가 원기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게 39번, 72번, 84번, 111번 이렇게 이제 네 개인데 39번은 원래 이게 그 예전에는 그 일본에 귀속 배정됐던 거를 이제 58년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그 귀속을 시킨 거고 72번 원기를 가지고 주로 이렇게 비교를 하러 다녔대요. 그 몇 번 이렇게 그 프랑스에 있는 원본하고 국가들이 갖고 있는 복제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주로 72번 들고 다녔다고 하고 근데 이게 미터 원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원본의 질량이 사실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수시로 한 번씩 비교도 해야 되고 비교하려면은 뭐 국가별로 이렇게 자기 나라 복제품 원기를 가지고 뭐 특수 제작한 가방에 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비교를 하고 뭐 이런 귀찮은 일들을 했어야 했고 이걸 또 비교를 해보니까 마지막에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그 프랑스에 있는 원본하고 다른 나라에 뿌려진 복제품하고 그 차이가 뭐 50 마이크로그램 정도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 편의로 임의로 금속 덩어리 하나 만들어서 킬로그램 단위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불편한 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지금 21세기까지 계속 이 짓을 해왔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당연히 킬로그램도 미터나 초처럼 자연 표준으로 킬로그램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없었던 건 아닌데 그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킬로그램을 플랑크 상수, 이게 양자역학에서 등장하는 자연의 상수죠. 미시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상수인데 이게 보통 이제 스몰 h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이 플랑크 상수로 재정의할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뭐 최종 결정은 또 연기를 하고, 그리고 2018년에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최종 투표를 해서 이제 플랑크 상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의를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20일부터 새로운 정의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죠. 킬로그램 원기가 적용이 된 게 1889년이었어요. 그것이 바뀐 게 2019년이니까 정말로 꼭 130년 동안 킬로그램 원기를 가지고 질량의 단위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30년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그 자연 상수를 기준으로 정의를 이제 바꾸게 됐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냐면은 정밀도가 그만큼 좀 따라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옛날 지금까지 이제 써왔던 어떤 그 킬로그램의 그 관습이 있는데 함부로 바꿨다가는 엄청난 혼란이 생길 테니까, 만족할 만한 정밀도가 나올 때까지 대략 뭐 1억 분의 뭐 얼마 그 정도 이하로 오차가 날 때까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서,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1kg은 플랑크 상수 H의 값을 킬로그램 미터 제곱 초역수의 단위로 썼을 때 6.62607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는 고정된 값을 가지도록 정의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플랑크 상수라는 이 자연의 상수 값을 저 숫자로 그냥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게 사실 이전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어, 이전에는 사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을 임의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플랑크 상수는 뭐 이 값이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면은 2019년의 정의는 아예 자연의 상수를 그냥 정의를 해요. 이 숫자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정된 값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연의 상수를 그냥 아예 이걸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킬로그램 값을 이제 다시 재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자연 중심으로 정말로 바뀌어 버린 거죠. 자연 상수는 고정된 값으로 그냥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쓰는 단위를 거기에 맞춰서 쓰겠다. 그러면은 플랑크 상수만 이렇게 바뀌었느냐? 다른 상수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연 표준으로 세팅을 다 바꿔버린 거죠. 킬로그램의 정의로 바꾸면서 다른 단위들도 자연 상수를 그냥 어떤 그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숫자들로 아예 그냥 고정된 값으로 정의를 해버려.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나 광속에는 오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그냥 정의 바이 데피니션입니다. 데피니션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쓰는 미터나 초나 뭐 킬로그램을 그렇게 바꿔 쓰겠다. 그래서 이것이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도량형 미터법에서 뭐 제 생각에는 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미터법은 인쇄술 위에 뭐 가장 뭐 위대한 발명품이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 변화도 뭐 굉장히 이제 획기적이고, 그리고 이 예전에는 플랑크 상수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그 실험 장치, 뭐 키블 저울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정의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플랑크 상수를 측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이제는 킬로그램을 정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하는 정밀도까지 그걸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나라가 몇몇 안 돼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표준으로 모든 단위가 이렇게 바뀌고 자연의 상수를 고정된 값으로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도된 값으로 우리에게 맞는 어떤 그 도량형 미터법을 정의하게 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그렇게 새롭게 바뀌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